자, 크롭 툴과 같이 쓰고 있는 툴 중에 보면은 다양한 툴들이 좀 있어요. 워낙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좀 사용하거든요. 웹 디자인 혹은 뭐 그래픽 디자인 이런 분들이 주로 이 슬라이스 그 중에서 웹 디자인하는 분들이 많이 쓰는데 제가 뭐 아까 캔버스 크기를 좀 늘리는 장면 좀 보여드리긴 했었죠. 자, 임의로 제가 요만큼 늘려볼게요. 색깔이 왜 이렇게 바뀌느냐는 늘어난 공간만큼을 얘를 이용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자, 물론 이제 색상을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요걸 누르고 비슷하게 컬러를 찍으셔도 직접적인 컬러가 왜 바로 안 들어가네요. 자, 여기 가서 이거는 직접적으로 안 보이는구나. 크롭 수기전으로 좀 들어가 봐야 되겠네. 자, 크롭이라고 하는 불완전한 느낌보다는 정확한 크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이제 파일에 뉴를 누르는 걸 아까 추천해 드렸었죠. 자, 만들고자 하는 크기가 웹 디자인 파트다. 혹시 여러분 메일로 늘 날라오는 스팸 메일 잘 읽어보지 않으시죠? 저도 아는 사람 빼고는 다 체크해서 아는 사람만 체크 꺼주고 나머지 다 지워버리는데 스팸 메일 아니 메일로 뭔가 홍보 뭔가를 보내주는 분들은 그 화면 속에 많은 걸 좀 담아줘요. 보통 뭐 720이라고 하는 너비의 내용에 따라서는 상당히 길게 만들죠. 예를 들면 뭐 1500짜리로 요런 세문서를 하나 만들었다고 쳐봐요. 그리고 포토샵에서는 자기가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그 크기 같은 경우는 세이브 프리셋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어가지고 요걸 누르고 난 다음에 야, 나 이거 많이 쓰는데 맨날 할 때마다 세문서 만들고 메일 광고 맨날 세문서 만들어 맨날. 자, 오케이. 여기에 프리셋에 다 들어가 있어요. 아시겠죠? 이거 포토샵에서는 좀 지원해 줍니다. 오케이. 앞으로 만들 때는 요것만 딱 누르면 돼. 자기만의 그걸. 일단 지금은 뭐 하기로 했으니까 작정하고 오케이 눌러볼게요. 예, 그림에 맞추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야, 이게 이 웹 쪽에 오면서 아트보드라는 개념이 계속 나오는데 이 아트보드의 사용이 인디자인 아니면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많이 나오는 개념이거든요. 요 자리에 가셔가지고 레이어 자리에서 플래튼 이미지 이렇게 해주시면 일반 레이어처럼 됩니다. 자, 그리고 보통은 이제 작업을 위해서 자기가 선정한 이미지를 거기다 집어넣고 디자인들을 막 감행을 하겠죠. 두 개의 화면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개가 있었을 수도 있겠고 가장 좋은 방법은 복사해서 붙이는 게 제일 좋죠. 어레인지를 이용하는 방법도 지난번에 보여드렸지만 컨트롤 A, 컨트롤 C 내가 작업하려고 하는 자리에 가서 컨트롤 V 실제보다 의외로 큰 이미지를 제가 다운받았네요. 컨트롤 T, Alt, Shift 자, 잡아봤고요. 다음 여기 컬러를 어떻게 표현하지? 뭐 이걸로 뿌리면 되지. 잠깐만. 배경 색깔 그렇지. 어떤 컬러 할까? 아이드로퍼. 요 정도면 어떨까? 그래 그래. 약간 근데 대기 컬러가 조금 이상한데? 색상이 요걸로 바뀐 거예요. 요 자리에다가 Alt Delete 앞 색깔을 바꿔놨으니까. 괜찮네. 근데 이런 경우는 별도로 마스크라던가 배경을 어떻게 자연스럽지 않게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주는 부수적인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물론 틀린 건 아닙니다만, 네, 일단 안 보이게 밑에 걸 보여드리고 한번 해볼게요. 자유 변형을 이전 형태의 레거시 프리 트랜스폼을 사용하고 싶다. 이런 옵션을 누르신 다음에 요 정도는 범위를 이렇게 지정해 주고요. 자,
화면에서 너무 어색하시면 비약 카피를 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냥 셀렉트 상태도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비약 카피를 하시는 게 좀 좋아요. 따로 만들었기 때문에 요만한 부분만큼을 컨트롤 T로 누르면서, 자, 화면 멀리에서 이렇게 한번 배치해 볼게요. 엔터. 어때요? 이미지만큼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여드린 거를, 제가 이 대기만큼을 이렇게 범위를 오려내고 이 조그만한 이미지를 저는 억지로 늘렸기 때문에, 예, 그만큼 자연스럽게 그라디언트가 들어가 있는 저 대기를 좀 보여드린 거고요. 조금 이 물체 자체가 좀 돌아가 있는 내용이라든가 그런 데에서는 자연스럽지 않게 나올 수도 있어요. 혹자는 이렇게도 표현을 하기도 많이 하죠. 지금 이거는 제가 나름 마음에 들었던 내용이라 4번을 좀 만들어 보겠고, 웹 디자인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보여드리는 장면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미지가 약간 이렇게 돼 있는 이미지라던가 이런 거 좀 어려워요. 이런 느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는데 대기가 자연스럽게 나와야 된대요. 삐뚤어진 집이네요. 자, 일단 중요한 거는 자연스럽게, 물론 그림이 이렇게 나온 거라면 돌려서 하면 되겠습니다만, 자,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선택해 놓고 Alt 키를 누르면서, 자, 잘 보세요. 선택하고 난 다음에 Alt 키를 누르면서, 자, 이제 얘가 계속 보여주는데, 무브 툴에 놓은 상태에서 Alt 누르면서 방향 키를 위로. Alt가 복제할 때 쓰는 방법인 거 아시죠? 야, 그만 눌러. 그만 눌러봐. 어때요? 자연스럽네? 예, 원래 저 포토샵은 뭐 그때그때마다 사진에 따라 다 틀립니다. 사진에 따라 틀리기도 하고요. 자, 이게 뭐 포토샵으로 뭐 쇼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 물론 이제 어색해 보이는 부분들도 있어요. 자, 요 장면 굴뚝 이런 장면도 제가 조금 다르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선택해 놓고 무브 툴. 요번에는 왼쪽으로 가볼게요. 제일 좋은 거는 4번 만들고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부분만 좀 건드려 볼게요. 일단 오른쪽 왼쪽 한번 이동해 볼게요. 아니, 저 오락하는 거야? 테트리스. 예. 이 구멍난 이미지라던가 뭔가 어색해 보이는 부분에, 물론 이제 수직 수평이 좀 맞아야 돼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종종 쓰기도 합니다. 지금은 이제 픽셀로 봤을 때는 막 삐뚤린 이미지긴 한데, 거기까지 보셨나요? 예, 오락의 기술. Alt는 움직이는 거기도 하지만 셀렉트한 범위 안에서 저렇게 처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좀 가볍게 보시라고 제가 편집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보정할 때도 이런 장면을 많이 쓰기도 해요. 자, 보정 작업 깔끔하게 뭔가를 없애기도 하고 그런 작업할 때 많이 쓰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보정할 때도 선택 도구와 이런 복제하는 친구들의 기법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혹시 이 창문이 없으면 얼마나 좋아? 없는 걸 찍었어야지. 이거 어떻게 없어요? 난감하네요. 자, 어떤 방법이 좀 좋을까? 이 주변에 좀 비슷한 그림이 있으면은요, 이 보정 작업은 뭐 복제 도장이라던가 이런 걸 쓰시는 분들도 많은데, 물론 좋아요. 그렇게 하셔도 좋고요. 현재 이 범위만큼을 비약 카피. 무브 툴은 영어로는 V라고 하는 단축키를 통해서 해줄 수도 있고요. 지금 제가 이 친구를
옆으로 이렇게 이동해 볼게요. 물론 이제 깔끔하지 않게 제가 건든 거라 그래요. 이건 억지로 느리면 안 되겠고, 이런 데가 약간 문제가 되기도 해요. 이 보정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자, 어이구, 무지 많은데? 자, 잠깐만. 얼마 안 되는데, 우리끼리 합쳐보자. 컨트롤 E. 예, 보이는 거 합치기 부분도 있겠고요. 대개는 이제 깔끔한 고화질 이미지 갖고 하시면 진짜 좋아요. 요번에는 그냥 Alt키 누르면서 한번 해보죠. 누가 돋보기를 켜고 꼼꼼히 본다면 틀린 그림 찾기로 알아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보통 잘 때우는 것도 잘 보정하는 방법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보정하기. 자, 이따 자유 보정해주는 뭐 이런 거는 금방 없애주죠. 뭐 이런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만큼이랑 좀 어울릴 것 같은 부분을 주변으로부터 레이어만 잘 확인해보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요만큼 부분을 현재 이미지에서 발출하고, 사람 같은 경우 단체 사진 찍을 때 꼭 한 명이 눈 감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 깔끔해 보이는 그런 부분을 이 주변에서 비약 카피한 후에, 근데 일단은 비약 카피하면 눈에 안 띈다는 게 단점이에요. 왜냐하면 위에는 생겼긴 했는데, 지금 이러한 부분 할 때 색상을 좀 구분할 수 있게,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요. 저도 여기 있네요. 여기 색상을 구분할 수 있게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I. 자, 이거는 여러분들 보정할 때만 쓰는 방법이긴 하지만 이미지 메뉴에 이게 좀 어렵게 찾아가야 돼요. 컨트롤 I 여기 있네요. 인버트. 느낌 보이죠? 현재랑 반대 색깔을 만들어줘요. 이 가끔 살인 사건이라던가 하얀색은 검은색이 되고 검은색은 하얀색이 되는 그런 장면이 필요할 때 확인하기도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눈에 안 띄기 때문에 색상 차이가 좀 나는군요. 이런 경우는 조금 보정하는 방법을 좀 써야 되겠습니다만, 패더 조금만 이거 마스크 작업도 괜찮고, 이건 엉뚱한 데가 있었군요. 자, 일부분만 제가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패더 많이 준 게 조금 이럴 때도 써먹기도 하는구나. 예. 진짜 표시가 조금 안 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아이고, 저 녀석이 좀 보이는군요. 예. 예, 뭐 물론 이제 빼면은 여러 가지 품질에 따라서 좀 틀리긴 한데, 이렇게 해서 처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 인물 보정이라던가 이런 거는 한번 기회가 되면 제 영상이나 제가 수업 시간을 통해서 소개하는 시간 좀 가져보겠고요. 뭐 아주 복잡해 보이는 대상들이 있을 때 이런 대상들을 꾸며봤고요.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부분이랑 조금 어긋났네요. 자, 윗부분을 컨트롤 T 누르고 쭉 멀리서 볼 때도 이럴 때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요. 가운데 부분이 제가 페더를 걸렸다는 걸 모르고 작업했었네요. 이거 실수로 좀 보여드렸습니다. 페더도 필요할 때는 또 쓸모가 있기도 하고, 자, 전혀 쓸모가 없네요. 페더 제로. 자, 웹에서 디자인하는 장면을 여러분한테 좀 보여드리다 보니까 좀 시간이 좀 걸리긴 했는데요. 뭐 각각 디자인을 좀 하겠죠. 어디다 막 글씨도 쓰고 그룹도 만들어서 표현도 하기도 하고, 네, 이렇게 해서 타이틀도 쓰기도 하고, 눈에 띄게 만들어야 된다는 점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타이틀은 클릭하는 거고, 예, 맞습니다. 클릭하고 뭐라고 쓰고,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을 쓰고 싶을 때는 드래그 하듯이 해서 요때만 이렇게 드래그 하듯이 쓰는 겁니다. 글씨가 짤짤하게 들어가는 설명문들 많이 들어가겠죠. 예, 보통 이제 디자인의 예시를 할 때 이런 장면을 통해서 쓰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좀 많이 써볼게요.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구나. 자, 됐어요. 이렇게 만든 파일을 어딘가는 이제 저장해 보는 걸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웹 메일, 예, 메일로 보내는 광고다. 그래서 웹 메일 광고 21년 10월 20 이렇게 임의를 쳐볼게요. 파일은 어디나 저장하는 거 똑같아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범위를 좀 지정하죠. 요만큼은 중요한 부분, 요만큼은 많은 설명이 들어가는 부분, 여기는 광고와 함께 어떤 기업의 마크를 여기다 집어넣는다거나, 보통 이렇게 하고 저 가이드라인 상태 기준으로 해서 도구가 뭐 이럴 때 저렇게 쓰이고 뭐 이런 걸 다 알긴 그렇지만 슬라이스 슬라이스 프롬 가이드 뭐지? 예. 이 가이드라인 짠 걸 기준으로 해서 4개로 선을 그려 놓은 만큼을 이렇게 잘라준 형태로 애들을 만들어 주는 거를 슬라이스 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은 뭐 슬라이스 치즈 많이 보셨죠, 그죠? 그래서 이미지가 어떤 경우는 부분적인 다른 작업을 좀 한다거나 그럴 수도 있고요. 물론 이제 첨부하는 걸로도 쓰이긴 하지만 물론 디자인은 빠뜨렸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세요. 웹용 저장이라고, 특히 웹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컨트롤 알트 시프트 키 다 누르면서 S 이렇게 해서도 JPG, GIF, PNG를 내보낼 수도 있어요. 그래요? 익스포트라는 메뉴에 들어가 있는데 이 단축키가 안에 좀 들어가 있습니다. 이 깊이 들어가 있는데 이 친구입니다. 간편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웹에서 통용되는 파일로 내보내는 애들이고요. 자, 지금 보이는 애들 중에서 최적화라고 뜻하는 요 자리에 놓고 어떤 파일로 내보낼 것인지를 결정해 놓고, 조금 멀리서 볼까요? 컨트롤 마이너스. 예, 여기도 슬라이스 선택 툴이 있어 가지고요. 얘는 뭐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자기가 내보내고자 하는 그런 파일 형태로 GIF 최대 칼라 256 칼라, 나 웹 디자이너, 아니면 그 일을 할 수도 있어요. 메일로 보내는 여러 장의 파일을 달라고 했을 때, 자, 사이즈는 상당히 컸지만 제가 원하는 포맷으로 세이브를 누르고, 어디다가 바탕이라고 할까요? 이건 메일로 보낼 거, 여기에 해당된 JPG로 포맷은 어떻게 해줄까? 이미지만 내보내 주세요. 아, 그럴까요? 아니면 코딩한 것까지 포함해서 보내주시면 더 좋죠. 네, 이런 옵션이 몇 개가 있어요. 아니면 코딩만 해서 보내주세요. HTML. 보통 요걸 누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미지와 코딩까지 해줘라. HTML은 이제 웹문서를 만들 때 쓰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아니, 포토샵에서 HTML을, 예. 그래서 제가 저장 버튼을 잠깐 눌러 보겠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완전히 틀립니다. 다 끝났나 봐요. 한번 열어 볼게요. 자, 아이고, 바탕화면에 있는 거 뭐 어렵게 찾았습니다. 더블 클릭 보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보니까 누가 코딩을 해놓은 HTML 문서가 있고요. 이미지스, 이게 뭐지? 이미지들이란 뜻이죠. 1번, 2번, 3번, 4번 메일로 날라오는 애들 보면 이미지가 좀 잘려 있어요. 길게 만든 포토샵 작업한 파일을, 이거는 우리 신제품 가이드라인을 그렇게 친 거야.
요거는 우리 추천 제품. 맨 마지막에는 연락처. 요렇게 구분해서 따로따로 왔는데 디자인이 좀 빠져서 그렇죠. 예, 포토샵이 아주 범용 프로그램이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밖에 있는 이 녀석을 웹 문서를 더블 클릭해 주면 이렇게 열려요. 그리고 쪼르륵 있고요. 아니 왜 이렇게 따로따로 잡히지? 모르게 나 그냥 이거 저장해야지. 저장하려고 보면은 세 번째 이미지 이것만 저장하는 그런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낭패는 아니죠. 뭐 그런 목적으로 만든 거라. 아, 그렇구나. 포토샵 상당히 복잡한 코딩도 좀 도와주는 우리가 모르는 단면이 있습니다. 웹 디자이너들은 이렇게 해서 또 메일 광고를 또 하시기도 한다고 합니다. 테이블 태그와 이미지 태그까지 포함해서 물론 이제 불필요한 태그도 있지만 자, 포토샵에서 자르거나 문서를 만들거나 아니면 특정한 목적으로 내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소개를 해드렸어요.